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 물론 90일 이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자면 휴전이 됐습니다. 뭐 어떠세요? 위원님은 개인적으로는 예상하신 바인가요? 저를 포함해서 네. 대부분 중국 전문가나 중국 현지에 있는 연구원들은 다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상 내 부분도 있고 예상 외 부분도 조금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상 내라는 것은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발발한 후에 중국이 항상 즉시적으로 맞대응하고 추가 관세 맞대응 외에 뭐 미국 천연가스나 농산품이나 그걸 대체하고 또 가장 강력한 희토류라는 수단을 내세워서 그래서 일일이 맞대응하고 강력하게 희토류 추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하지만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미국 쪽에서 유일하게 취한 것은 또 관세를 올리는 것. 그래서 미국 쪽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관세 이런 한계성을 보면서 중국 현지 저를 포함해서 중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쪽에서 관세를 두세 번 올린 후에 이제 계속 미국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으니 미국 쪽의 타협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서 이거는 예상 내 부분이고요. 하지만 약간 예상 외 부분은 아마 한국 분들 느끼셨겠지만 언젠가는 타협을 하겠지만 미국 쪽에서 바로 사실 4월 2일 전 버전까지 갔잖아요. 되돌아갔잖아요. 물론 중국 쪽 10% 미국 쪽 30%지만 사실상 10이잖아요. 네. 미국 쪽 20%는 4월 2일 전에 두 번 펜타밀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올린 거라서 사실상 4월 2일 전 버전까지 즉 10% 추가 관세 버전까지 되돌았는데 중국이 생각한 거는 원래 이제 4월부터 한 달 동안 미국 증시 급락, 미국 달러 지수 또 하락하고 국채 금리도 오르고 금융 쪽 그리고 미국의 마트의 진열대도 점점 비교되고 여러 가지 미국 국내에서 압력이 나왔는데 그 압력이 점점 심화되고는 가는데 6월은 아시다시피 또 미국의 국채 그 만기가 도래되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상 한 1주, 2주, 조금 더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미국 쪽에서 타협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근데 일단은 타이밍이 생각보다 조금 며칠 또는 한 주도 동안 그리고 또 9월 첫 주에 미국의 서해안의 그 항구에 중국에서 출항한 미국으로 오는 그 항구가 아예 0이 됐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점 다가온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약간 그 타이밍이나 그리고 아예 4월 2일 10% 그 버전까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 외. 그리고 증시 반응은 5월 12일에 협상을 했잖아요. 5월 12일 중국 시간 오후 3시에 그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중국 증시가 3시에 휴장. 네. 그래서 그날 증시에는 반영이 못 되고 근데 홍콩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1시간 지연되니까 홍콩 증시가 막판에 조금 올랐는데 그래서 5월 12일에 홍콩 증시가 2.98% 상승했고 다음 날에는 1% 하락했고 5월 14일 어제는 중국 증시는 1% 이내 소폭 상승했고 홍콩 증시는 2%대 그래서 5월 12일부터 한 3일 동안 증시 반응을 보면 그렇게까지 물론 기존의 악재가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해소된 건 맞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된 거라서 증시가 5월 15일에 중국 증시랑 홍콩 증시가 동반 상승했는데 분위기상 그렇게까지 이거를 얼마나 대단한 호재로 해석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중국의 1분기 GDP가 5.4%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이국 환신 강도를 올릴지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지 2분기에 이제 그리고 1분기는 3월 달에 그 관세 전쟁을 대비해서 좀 앞당겨서 수출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분기 GDP나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상 더 현실적인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망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중미 이번에 5월 12일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90일간 유예라 아직은 종전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휴전 성격이지만 어쨌든 일단 1차전에서는
예상된 미국의 투항 그리고 근거 있는 중국의 승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동안 10여 년 전부터 중국이 꾸준히 해온 뭐 1대1로 전략이나 중국 제조 2025나 그리고 금융업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왔지만 중국의 스탠스가 일단은 금융업은 발전시키되 거품은 키우면 안 되고 금융이라는 존재는 제조업이나 실업을 위해 서포트하는 존재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을 중국의 어떤 경제의 기반, 근간으로 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5월 12일 협상 결과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중국 친구들도 10여 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온 여러 가지 전략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중국의 어떤 강력한 수단이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1차전에서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4월 2일에 트럼프 쪽에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40일 만에 또 그거를 철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전에서 실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에 대해서는 자세히 전개하지 않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GPG 둘 다 못했기 때문에 초래한 자업자득의 결과다. 네, 이렇게 많이 평가하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관세를 두고 네. 굉장히 좀 이런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건 너무 미국 경제에도 안 좋고 세계 경제를 흐트러지는 뭐 부분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자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렇게 관세 전쟁이 좀 오래 끌게 되면 중국 내부에도 그렇게 경제에 좋지 않은 거다, 좀 합의를 빠르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 회의적인 시각이랄까,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당연히 관세 전쟁을 어느 나라가 먼저 발발시켰든 양쪽의 피해는 다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단 중국이 만약 이번 관세 전쟁에 대해 또 과거처럼 타협하고 투항하면 중국은 영원히 미국의 어떤 그 제재나 압박 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 나라가 추구하는 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주권 독립, 둘째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든 이 두 개의 국가 주권과 국가 발전이라는 핵심 이익에 근본적인 손상을 준다면, 그리고 지난 7, 8년 동안 중국이 아주 침착하게 잘 준비해 왔고,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 분들이 생각이, 물론 국적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이번 1차전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실에 비해서는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중국 사회적으로 단순히 뭐 그런 뭐 1차원적인 애국주의가 아니라 이미 점점 더 많은 중국 국민들도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발전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초기에는 뭐 딱히 글로벌적으로 주목을 안 받았지만 10년 후에 이렇게 결과물로 나오니까 역시 이런 전략적인 국가 발전 정책은 맞는 부분이나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중국은 이번에 진지하게 아예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속 그렇게 집행해 왔잖아요. 근데 중국의 상무부 장관 그분들이 제네바에 다른 연건 때문에 출장했을 때 미국 쪽에서 달려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 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개예요. 하나는 4월 2일 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거. 두 번째는 물론 장기전을 대비하고 계속 집행해 왔지만 가급적이면 중국 입장에서 그 대가,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요 두 개 목표. 그래서 저희 생각은 계속 장기전으로 갈 수 있지만 미국 쪽에서 먼저 협상하자고 할 때 중국이 이 타이밍에 그걸 받아준 것도 저는 중국이 국익에서 출발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관세율
145, 125였던 게 뭐 30이 되고 10이 되고 네.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네. 이외의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리를 비롯한 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그런 쪽이 되겠고 어제 간밤에도 나온 소식 보면은 미국에서는 화웨이 칩을 이제 쓰면 제재한다. 네. 관세 전쟁을 멈춰도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네. 때리기는 좀 계속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숫자를 제외한 굉장히 서로의 중요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이런 부분은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시각이 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이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각 산업을 둘러보면 중국을 상대로 아직은 조금이나마 우위가 있는 분야는 AI 반도체 쪽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각 산업을 발전시키는 와중에 AI 반도체나 이쪽이 또 반드시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양국의 이런 구조적인 모소는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에 5월 12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서 뭐 휴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첫 번째 라운드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인데요.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근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번에 5월 13일 미국 현지 시간 5월 13일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화웨이의 그升腾 AI 칩,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뭐 중국산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면 미국의 수출 규제 대상.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화웨이의 그 AI 반도체 칩을 사용하는 거를 뭐 금지한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왜 환영이냐면 우선 지금까지 그 반도체 제재가 있었든 없었든 중국 국내에서는 이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화웨이를 비롯해서 국산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칩 지금 화웨이가 준비 중이잖아요. 뭐 정확히 언제 나올지 성능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있든 없든 수위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국은 이미 국산 반도체 가속화 이런 자립 자강 이거를 아주 명확히 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재가 있든 없든 생각해 보시면 중국 국내 시장은 사실 중국 국산화만 실현이 된다면 미국 쪽에서 중국 국내를 어떻게 제재하는 거는 점점 효력이 약해지거나 시간이 흐르면 무효화될 거예요. 무력화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랑 관계가 좋은 나라는 어차피 그 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소위 동맹국 물론 지금은 동맹국이라는 표현이 좀 풍자스럽긴 하지만 소위 미국의 동맹국 일본이나 한국은 그 전에 제재가 있던 어차피 엔비디아의 AI 칩을 살 수밖에 없고 계속 살 거예요. 어차피 미국, 한국이나 이런 동맹국들은 화웨이 칩이 뭐 가성비가 나중에 가성비가 좋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화웨이 칩을 안 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월 13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발표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화웨이 AI 칩을 이게 과연 현실적인 효력이 있을까? 이게 그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부터 바이든 행정부부터 지금까지 저번에 작년 12월에 바이든 행정부 때 상무부 장관인 그 지나 리먼더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며칠 전에 공식 협상에서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소용없다.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특히 어떤 특정 분야의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생겼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런 존재라면 아마도 일본이나 한국 또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은 이런 존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실력이나 산업의 어떤 발전 잠재력 그리고 그 체감도 그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느껴지는 미국의 그 존재감이랑 그 무게감을 갖고 중국에 대입하면 사실상 주관적인 어떤 판단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 한 2주 전에 나온 기사, 외신 기사를 보면 5월 말까지 화웨이가 개발 중인 그 AI 반도체 칩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수 있다는 아직은 중국 쪽에서는
정확하거나 어떤 자세한 그런 정보는 없고요. 이제 실제로 나와야 알 수 있고, 그리고 화웨이 쪽 최근 동향 중에 하나 보면 화웨이가 지난주에 그 화웨이 자체 개발한 OS 운영 시스템 있잖아요. 홍멍 시스템. 홍멍 시스템을 탑재한 노트북이 5월 19일에 발표 예정이고, 그리고 중국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그 창업자가 90년대생인 왕싱싱이라는 창업자가 10년 전에 창업한 유니츄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중국 국내든 글로벌에서든 유니츄가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지만 한 2, 3주부터 중국 국내에 점점 휴머노이드 관련, 물론 매일 관련 뉴스가 나오지만 뭔가 새로운 게 화웨이도 이제 곧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할 거고, 그냥 샘플이 아니라 양산 버전. 그리고 BYD가 전기차 업체인데 BYD도 자사가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원래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화웨이, 샤오미, 그리고 BYD 또 다른 업종 분야를 하다가 휴머노이드.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전에 뭐 중국의 태양광이 몇 년을 거쳐서도 세계 1위,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도. 근데 중국이 이제 3, 4년 후면 중국 국내라는 큰 영광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엄청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면 경쟁한 결과는 또 글로벌 경쟁력이 더 강화될 거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5월 13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에 경고하는 뭐 화웨이 AI 칩을 쓰지 말라. 근데 오히려 저는 환영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2019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한창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할 때 영국의 그 언론들이 화웨이 창업자인 任正非회장을 많이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 2019년 당시 화웨이 任正非회장의 인터뷰 중에서 중국 현지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멘트가 있는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 화웨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이렇게 무료 광고를 해주니까 트럼프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저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의 뭐 민주당이 집권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누가 대통령이 됐든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그리고 지금 2기에 들어서서 이런 거의 7, 8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든 중국의 전체 밸류체인 산업에서는 이미 공통적인 통일적인 인식이 이미 형성됐어요. 반도체든 뭐든 첨단 기술 쪽은 산업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산화를 가속화하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트럼프 쪽에서 또 뭐 발표했다, 어떤 뭐 증시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정한 우여곡절이나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개의치 않아요. 네, 오히려 더 신경 쓰는 건 아마 엔비디아 회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정말 미국이 중국의 AI 첨단 산업을 특히 규제를 계속해서 좀 해오면서 네.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독립, 자립화를 좀 앞당겨준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이 있는데, 중국 내부에서는 확실히 그런 쪽으로 좀 분석이 많이 나오나 봅니다. 네. 이미 마음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90일 유예까지는 확정이 이제 된 상황이고 금융시장에도 이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죄송한데 저 하나 추가하면 돼요. 5월 12일에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바로 다음날 5월 13일에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보통 뭐 첨단 기술을 육성하는 이런 정책은 뭐 과학기술부 몇 개 전형적인 부처에서 발표해요. 이번에는 과학기술부,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 증감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무원, 국가자산관리위원회 7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그 정책을 직역하면 과학기술 금융체제 구축 가속화,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 자강 유력 지지에 관한 정책 조치.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통하는 면이 있네요. 근데 여기에 중국 현지에서 주목받는 게 물론 아주 분량이 많지만
국가급 창업 투자 유도 기금이라는 새로운 국가급 기금을 설립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화웨이도 그렇고 국유기업, 민간기업 대체로 좀 잘 알려진 대기업 위주로, 그리고 그 대기업에 포함된 공급망, 공급사 위주로 같이 반도체든 뭐 AI든 이렇게 혁신해서 했잖아요. 스타트업도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더 국산화, 자립자금 그거를 더 견고하게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5월 13일에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7개 국가부처에서 같이 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책을 발표하면 그에 해당되는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뭐 세금 감면 여러 가지 혜택 정책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해서 물론 지금 G2가 가장 주목받는 나라라서 뭐 양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항상 뭐 저에서 그렇지만, 이미 중국은 국산화를 강화하기로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뭔가 일시적인 뉴스가 나와도 그 중국의 산업 전체 또는 중국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점점 약화될 거고, 또 동시에 중국 증시나 물론 한국 증시, 전 세계가 증시 영향을 받잖아요. 그것도 점점 그런 일시적인 좀, 네, 그럴 것 같아요. 민감도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좀 뉴스에 네. 반응하는 게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간단하게 요것만 이제 일각에서는 네. 요 얘기는 나온 지 좀 됐거든요. 6월에 뭐 정상이, 양국 정상이 만날 네. 가능성, 뭐 직접 협상할 가능성, 네. 뭐 좀 짧게는 주말에 뭐 통화할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현지 분위기도 그런 게 있어요. 뭐 만날 네. 가능성, 통화할 가능성은 중국 현지 보도는 없고요. 대부분 외신에서 추측성 보도가 나온 걸,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뱉은 걸 외신에서 보도한 걸 그거를 받아 적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 생각은 중국이 원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번에 4월 2일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목표는 이미 달성했어요. 4월 1일 전으로 들어가고 중국이 그 대가를 최소화하고,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제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반격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 전쟁에 대해 중국이 대응할 때는 항상 상무부 부장 또는 부부장급에서만 대처했는데, 중국은 지금 뭐 6월이 됐든 미국 쪽에서 확실한 타협을 추가로 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뭐 상무부급에서 이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조사급에서 나서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까지 관세 전쟁 발발 이래 중국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반격한 그게 또 거기에 또 데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성 보도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 뱉은 거를 너무 그거를 다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위기가 네. 있군요. 짧게지만 뭐 다 각국을 다 시간 관계상 짚을 수는 없고, 다른 국가들 이번에 네. 휴전과 관련돼서 다른 국가들 반응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이 부분은 좀 볼만하다, 이런 게 있을까요? 유럽과 일본만 네. 5월 12일 이후 네. 유럽과 일본 쪽만 간단히 말씀. 네. 유럽 쪽 그 플리티코 유럽판이 있잖아요. 제목이랑 요약을 보면 EU는 트럼프에게 무시당하고 묵살당했다. 최근의 일련의 사태 전개로 인해 한때 가까웠던 미국과 유럽 사이에 깊은 균열이 드러났다고 지적했고요. 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라는 일간지가 있는데, 이번 5월 12일 공동 성명은 중국 외교의 큰 승리다. 그리고 인도 쪽에서도 또 바로 미국 그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대해 또 보복 관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쪽은 5월 14일 어제 기사 2편이 나왔는데요. 니케 신문에서 첫 번째 제목은 미중 리밸런싱 원대한 도전. 그러니까 1차전은 1달러 됐는데 이제부터 무역이든 환율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다. 그리고 니케 신문 두 번째 제목은 직역하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비가 트럼프를, 이게
일본어로 50km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눌러서 자르다 또는 눌러버리다. 그러니까 CA 대비가 트럼프를 눌러버렸다. 그래서 대체로 1차전에서는 미국 패, 중국 승이라는 결론에 대해 다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 투자 전문가이시고 중국 증시 연구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또 중국 관점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